오늘 아침 주요 뉴스 이슈의 핵심을 인터뷰로 풀어드립니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미국 이민당국의 이 한국인 300여 명 체포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정부 또 당도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빨리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권익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의 투자 경제 활동이 침해돼서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고 또 정부와 또 외교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어쨌든 사건이 다행히 해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부터 계속 이어왔던 그런 문제이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또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체포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좀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쇠사슬로 이렇게 묶이는 장면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고요.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전세 비행기를 통해서 국내로 다시 이제 모신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미국 측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안 이 부분은 앞으로 미국과 그 공조하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첫 조직 개편안 확정 소식을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이번에 이제 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 그리고 그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서 사실상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되는 검찰 개혁이 이제 아주 국민들의 기대하에 출발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하고 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중수청은 당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단위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기소와 수사가 분리가 될 때 이 수사를 하는 주체인 중수청을 법무부로 둘 것이냐 독립기관으로 둘 것이냐 총리실 아니면 행안부로 둘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치열한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민주당 의총에서 사실상 행안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리고 어제 고위 당정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나 총리실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두 곳에 이 중수청을 신설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법무부에 만약 중수청이 간다면 예. 이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에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다수였고요. 예. 그리고 총리실의 경우에는 그 의견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법무부가 아닌 대안으로서 총리실을 검토를 한 것이지 총리실로 이제 가는 부분은 그렇게 이제 당에서도 주장을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았고요. 예. 행안부냐 법무부가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아젠다였는데 그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그런 대의명분상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법무부에 일단 공소청이 가니까요. 거기에 만약에 중수청까지 가면은 검찰 기소 분리 추진의 의미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행안부 산하 기관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경찰청도 있고요.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있습니다.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행안부로 중수청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하신 분들의 예. 견해가 행안부에 지나치게 이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과도한 권력에 대해서 이것을 민주적인 통제 방법이 있느냐. 국민들이 뭐 피해를 볼 우려는 없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당에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다음번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경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예. 저희들이 이번 중수청과 공소청의 부처 배열 이거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철저히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관련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해도요. 일단 시행은 1년 뒤잖아요. 네.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 여부도 계속해서 논의를 더 한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아까 이제 제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검찰개혁의 사실상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런 이제 수사 기소 분리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제 검찰의 공소청의 보안 수사 요구, 보안 수사권 이것도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보안 수사를 공소청이 하면 역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런 대명제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해진 이 경찰의 수사 권한에 관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이 여전히 이제 지금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런 것도 역시 다음 이제 단계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보안 수사권의 폐회 그리고 보안 수사권으로 인권 보호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당내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이 가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 보니까 이제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장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이제 방송 미디어 위원회는 지금 그 법안의 규정에 모든 이제 공무원들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그대로 위치가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 부처가 출범을 하는 것이니만큼 기존의 정무직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면책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있는 날인데요. 여야 대표의 만남 뒤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와 또 대통령이 또 만납니다. 1대1 면담도 추가로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일단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좀 악수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청래 대표께서 예.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음. 그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고 협치가 없다고 주장했던 그 배경에는 예.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그리고 12.3 계엄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이제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협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명분 없이 무조건 음.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여야의 대표와 함께 회담하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의 이런 이제 통합의 의지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또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국민의힘 대표의 1대1 면담 요구도 수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야 대표 회담 그리고 또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보면은 사실상 2년이 다 돼가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예. 범죄자니 뭐 그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니 그런 사람과 이렇게 만날 수 없다. 이런 게 대통령 측 인사들에게서 만나지 않는 그런 이유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전혀 존중을 해주지 않았는 것이 지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의 바로 직접적인 당사자였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한 직후에 바로 야당 대표단들과 오찬을 하고 계속적으로 함께하자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와 실천에 옮기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런 이제 협치를 상대하는 이런 대화를 계속 해왔었고 또 만남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새로운 신임 대표와도 이런 이제 만남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로만의 협치 통합이 아니라 실제로 예. 야당을 존중하고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당연히 오늘 대화의 주제도 그래서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야당 대표에게 지금 어려운 민생 사안에 대해서 잘 협치해서 함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한 덧셈 특검법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철회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일단 그동안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신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내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과 경제,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 뭐 이런 부분에 외교와 안보 이런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이 당연히 함께해야 되는 그런 아젠다고 나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처해진 방향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는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종식 그리고 또 개혁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을 이제 화두로 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위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는 이런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가서 그런 발언을 예.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여당에게 풀어야 될 그런 하도이고 이번 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 부분을 회담의 아젠다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중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금 지도부 당내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이번에 전원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국혁신당 지도부 내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 그 해결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 내에 지금 상황이라 이제 그 내용을 예. 저로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런 당내에서 일어난 그 부적절한 부분에 관해서 예. 지금 그게 당에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직자 주요 당직자가 2차 가해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그 윤리심판원의 해부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 하고 정치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네, 연수원장직을 내려놨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당에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 11일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고 몇 점 주시고 싶습니까?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예. 드리고 싶고요. 더 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쳐왔고 자신들 가족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치 대한민국을 그들이 주장했던 패밀리 비즈니스의 그 장으로 활용을 했던 이런 국정농단의 행태가 지금 정말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라를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파도 양파와 같이 이런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그런 이제 대한민국인데 그리고 또 그거에 예. 또 더 나아가서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현장 질서까지 파괴했던 그런 정권을 다시 이어받아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예. 사실상 지금 아주 바삐 이렇게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넘겨서 향후에는 더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네. 담아서 10점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